안녕하세요. 지난주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다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랜만에 좀 심사 거절을 당했거든요. 어떤 기능을 좀 넣으려고 했었냐면 사진이랑 글 올릴 수 있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수준의 막 복잡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사진이랑 글 올리고 뭐 거기다 댓글 달 수 있고 막 이런 기능들을 이제 집어 넣으려고 했었어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막 커뮤니티,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 그런 느낌의 서비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커뮤니티 기능 같은 걸 좀 집어넣으면은 앱에 좀 활기가 돋고 뭔가 여기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잠재 고객이 또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전환율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그 기능을 집어넣어서 심사를 넣었는데 간만에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면서 구글 쪽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게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 방식은 HTTP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HTTPS라던가 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을 해라, 이런 취지의 메일이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HTTP 방식으로 심사도 통과받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가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면서 뭐 유일하게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첨부하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이 HTTPS로만 해야지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어플은 제가 아무래도 개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천천히 만들어 온 것이다 보니까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유저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뭐 그 정도 수준밖에는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HTTPS라는 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뭔가 일단은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단한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아직까지 HTTP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HTTPS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HTTP보다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의 무언가인가 보다 정도의 이해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글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좀 공부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HTTPS를 적용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멍청한 짓이긴 한데, 그냥 HTTP 원래 쓰던 그 URL에다가 앞에 HTTPS로만 그냥 바꾸면 되는 건가? 뭐 이런 데부터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바꿔봤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시작했죠. 구글에 뭐 스프링 부트 HTTPS 적용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쳤던 것 같아요.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막 용어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SSL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증서 이런 단어도 보였고요. 그리고 뭐 핸드쉐이크 막 뭐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자주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막 어거지로 어떻게 방법만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찜찜하니까 그럼 이거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좀 쳐보니까 HTTPS와 SSL 관련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생활코딩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되게 친절하게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한 1시간 30분 정도 시청을 하니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용어에 대해서 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닿았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뭐 이게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존에서 엘라스틱 빈스토크라는 그 서비스를 사용해서 서버를 배포를 했거든요. 막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명한 게 뭐 EC2를 이용해가지고 뭐 배포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EC2가 익숙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최대한 하여튼 배포를 쉽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냈던 것이 엘라스틱 빈스토크였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서버 배포나 뭐 환경 설정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한데 초보자도 쉽게 서버를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마존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라스틱 빈스토크로 서버 배포를 했으니까
이렇게 배포한 서버에 HTTPS를 적용하는 방식은 또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엘라스틱 빈스토크 HTTPS 적용, 발음이 되게 어렵네. HTTPS 적용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글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모르는 내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라우트 53이라던가 아니면은 ACM인가? 네, ACM,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막 이런 용어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은 따라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공부를 또 하자 이래가지고 또 용어별로 막 다 찾아봤어요. 다행히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일을 제가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처음에 모르는 거를 만났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비록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였을지라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용어들, 생소한 단어들 이런 것들은 뭔가 사람을 되게 당황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튼 하나하나 뭐가 뭔지 익히고 나서 이제 그 방법대로,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따라서 HTTPS를 적용을 해보니까 다행히 잘 되더라고요.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없었진 않았지만 시행착오라고 부를 만한 수준의 어떤 무언가는 아니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하나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방법에서 또 모르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모르는 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역순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얘를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전에도 있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언젠가 제 개발자 친구가 문득 말했던 그 TIL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TIL이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TIL이라고만 말하는지 어떤지는. 이제 그게 뭐냐면 Today I learned예요. 말 그대로 오늘 뭘 배웠다, 오늘 내가 뭘 배웠다,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개발 관련된 블로그인 거죠. 제가 뭔가를 검색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이 쓴 블로그 글에 결국 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어놓은 방법대로 뭘 따라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버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제가 마음 먹은 데에는 제가 이번에 했던 것과 비슷한 작업을 나중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는 문서로 남겨놓으면은 그것도 특히나 제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남겨놓으면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를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결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 늦게 시작한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한번 배운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둬서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놓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30대 개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 둘 다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TIR 같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일단은 제일 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역시 그랬듯이 제가 이미 겪어본 무언가를 처음 시도해보려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작게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TIL을 제가 시작을 하면 여러모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분명히 제가 배운 내용을 제가 잊지 않는다라는 게 우선순위상 높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쓴다 이런 거에 이렇게 너무 큰 노력을 쏟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다는 거는 제가 그거를 지속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기록을 남겨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하는 사람도 있고 티스토리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깃허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깃허브에 무슨 블로그 기능 같은 게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깃허브에 리포지토리를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치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싶다면 제가 이제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TIL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적어도 3개 정도씩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에다가 언급을 해서 박제를 해두면은 그 내적인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지키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3개 정도는 올리겠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봉헌을 하고요. 꾸준히 공부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정도가 제가 기억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혼자 개발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뭐 느낀 점들이나 배운 점들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